안녕하세요. 물지심여번의 득피입니다. 이번에는 CPU 스케줄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CPU 스케줄링은 CPU 자원을 할당하는 작업이고, 이게 이제 선점과 비선점 방식으로 나눠져 있죠. 선점은 조건에 따라서 주어진 것을 회수하고 새로운 작업을 적재하는 것이고, 비선점은 어쨌든 한번 할당받은 프로세스는 그 프로세스가 끝날 때까지 수행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선점 스케줄링은 라운드 로빈, SRT, MLQ, MLFQ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를 이용해서 동등하게 배분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다시 그 프로세스를 적재된 프로세스를 다시 회수하고 새로운 것에 대해 할당하는 방식. SRT는 매 주기마다 완료까지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MLQ는 스케줄링 준비 큐를 이용해서 큐별로 할당하는 방법. 얘는 스타베이션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큐마다 할당 시간을 주고 스타베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케줄링으로는 RM과 EDF. 여기서 제가 이제 문제로 준비한 부분은 라우드 로빈과 SRT, RM, EDF가 사실 다 어렵죠. 얘는 정말 헷갈리고요. 얘는 그나마 좀 쉽고, 얘도 조금 애매한데, 얘는 쉬워요. 쉽습니다. 얘만 가져가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비선점은 우선순위하고 상관없이 CPU가 차지하면 CPU를 차지한 프로세스가 이제 그 프로세스가 종료가 될 때까지는 그냥 계속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기, 피소, 지후라고 하죠. 우선순위, 귀환부, 이제 퍼스트 컴, 퍼스트 서브, 선입선출, 쇼티지 디잡, 퍼스트, HRM 이렇게 있죠. 그것도 얘가 스타베이션을 발생을 시켜서 HRM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는 짧은 거가 먼저 무조건 하는데 얘는 대기 시간까지 고려를 해서 스타베이션을 해결했죠. 그럼 문제를 한번 풀기 위해서 한번 봐볼까요? 라운드 로빈은 시그널 시스템을 위해서 설계된 이제 선점형 스케줄링의 하나로서 프로세스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라운드 로빈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시간 단위로 CPU를 할당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타입 컨턴. 예를 들어서 10초 동안 할당을 하게 한다. 그러면은 우선순위 없이 공평하게 10초씩 나눠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행할 시간이 남아 있어도 10초가 되면 다시 이거를 반납하고 다음에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스타베이션이 발생하진 않죠. 모든 애들에게 분배를 하기 때문에. 근데 할당 시간 크기에 따라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거고, CPU에 A가 들어와서 할당을 했다가 만료가 되면 제일 뒤로 가요. 그럼 B가 들어오고 C가 들어오고 이 순서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피포 변형이고 정의된 할당 시간, 여기서 말하는 타임 컨턴이 따라서 그 시간이 만료가 되면 반납하고 이런 방식으로 됩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5개 프로세스가 있는데 도착 시간과 실행 시간은 이제 여기 다음과 같고요. 응답 시간을 계산을 하래요. 한번 풀어볼까요? 얘는 사실 이렇게 그려주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 밑에다가 이거는 이제 굳이 그릴 필요는 없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계속 기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0초에 P1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타임 슬라이스가 타임 컨턴이
2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겠죠? 요 사이에 도착한 애가 있을까요? 네. 1초에 P2가 도착을 그러면 P2가 Q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얘는 7초가 남은 애고 그럼 2초에 P1이 끝났죠? 그러면서 Q로 들어가죠. 1초 남은 애. 그러면 얘를 지우죠. P2를 실행을 해요. 요 사이에 P3가 들어갔네요. P3가 몇 초죠? 2초. 그럼 여기서 끝나면서 P2가 5초 남은 애가 들어왔죠. P1 나갔네요. 이때 5초에 얘가 들어왔네요. P4가 5초를 가지고 들어왔고 P3가 들어가죠. P3가 이렇게 P3가 끝났네요. 묘 사이에 P5가 들어왔네요. 3초. 그럼 P2죠. 그 다음에 여기 P2가 3초 이렇게 들어갈 거고 P4 여기 3초 P5 이때부터는 사실은 그냥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P4 P2 P4 P5가 1초 P2 1초 P4 1초 맞는지 한번 볼까요? 어, 얘 같고 얘 같고 얘 같고 같고 아마 될 거고 같고 네 결국은 얘보다는 얘가 핵심이에요. 들어오는 순서를 헷갈리지 않고 기입을 해주면서 하면 어렵지 않은데 하다 보면 헷갈리죠?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이게 실행되는 거 동안에 어떤 애가 들어왔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 이렇게 보면 P2가 들어왔으니 그리고 끝나면 걔가 시간이 남아있다면 Q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만 헷갈리지 않고 가신다면 라운드 로빈도 사실은 해볼 만하다. 요거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요 순서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거 없이 먼저 풀어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그러면은 응답 시간을 응답 시간과 종료 시간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종료 시간은 프로세스가 종료된 시점. P1은 5초에 종료가 됐죠. 5초에 종료가 됐고, P2는 언제죠? 19초. P3는 7초. P4는 20초. P5는 18초고요. 응답 시간은 종료 시간 마이너스 도착 시간입니다. 얘는 0초. 그럼 5초고, 얘는 1초에 도착했죠? 그럼 18초. 이렇게 돼서 되고, 평균 응답 시간은 프로세스의 수로 응답 시간의 합을 나누는 거죠. 그럼 10.8초.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뭐 모든 계산 문제가 그렇듯이 헷갈리지만 않으면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한두 번은 풀어보셔야 돼요. SRT로 넘어갈게요. SRT는 매 주기마다 완료까지 가장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프로세스가 선점하는 방식이고 스타베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비선점 방식의 스티잡 퍼스트라는 SJF의 선점을 도입한 거고요. 얘는 잦은 스케줄링, 계속해서 바뀌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똑같이 구해보래요. 첫 번째 0초에 얘가 실행을 적어볼게요. P1 여기 그냥 숫자로 적어도 되겠네요. 1
그리고 1초에 P2가 도착을 했네요. 8초고 얘는 1초가 실행을 했으니 5초죠. 그럼 그대로 실행은 2초일 때 얘가 도착을 했네요. 7초. 얘는 이제 4초겠죠. 1, 3초일 때 도착을 했어요. 3이죠. 얘도 3이죠. 그러면 교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착하는 애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고요. 여기까지 했어요. 이제 가장 짧은 애는 누구예요? 이때부터는 사실 요 예제가 그래서 그렇긴 한데 그 다음에는 짧은 애만 해주면 돼요. 쉽죠. 얘는 사실 얘를 조금 제가 쉬운 거를 가지고 와서 그렇긴 한데 이 문제는 이렇게만 풀면 쉽습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만 비교를 잘하면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P1은 계속해서 실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얘들이 도착하는 시점에 얘는 5초가 되고 4초가 되고 3초가 된다. 요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위에서 봤던 거라서 한번 봐보세요. 반환 시간 이거 한 번만 다시 이거 보시고 이거 종료 시간 마이너스 도착 시간이라는 거 문제 풀이를 가져가지 않더라도 요식들은 한번 외워가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실시간 스케줄링 RM 얘는 이제 시간당 CPU 사용을 계산해서 프로세스들이 이상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실시간 시스템을 위한 정적 스케줄링 방식. 특징으로 보면 짧은 주기 우선이고 얘는 정적 우선순위, 완성 실시간 시스템 요구 조건을 만족한다. 얘는 항상 얘를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 걸 보면 얘가 만족하지 않는데 또 계산을 하라 그러죠. 이론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계산까지 해서 안 된다를 보여줘야 맞습니다. 문제에서는. 왜냐면 이것만 계산해서 안 돼요 이러고 끝나면 답안지 쓸 게 없잖아요. 얘는 기준이 주기예요. 주기. 주기가 짧을수록 높은 우선순위. 요게 밑에 가서 EDF랑 다시 얘기가 되는데 EDF는 마감 시간입니다. 그래서 주기가 30초인 작업이라고 했을 때 주기는 30초, 30초, 30초 변하지 않죠. 근데 마감 시간은 첫 번째 턴에선 30초 안에 끝났어야 되지만 두 번째 턴에서는 60초 안에 해야 되고 얘는 90초. 그러다 보니 얘가 변해요. 그리고 주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짧은 애가 계속 짧아요. 하지만 원래 주기가 50초였던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주기로 비교를 하면 여기서 A하고 B를 비교를 했을 때 RM으로 가게 되면 주기가 얘가 짧기 때문에 A가 우선순위를 갖죠. 하지만 EDF로 가게 되면 이 시점이 40초라고 하면 A의 마감 시간은 60초로 아직 20초가 남은 상황이고 B는 10초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때는 B가 우선순위를 가져갑니다. 나중에 EDF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주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정적 우선순위라고 하고 EDF는 동적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완성은 한번 읽어보세요. 실시간 프로세스가 아닌 프로세스가 실시간이 아닌 프로세스들의 우선권을 가진다는 보장. 결국은 요거 기존에 가진 주기들로만 우선순위를 매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어, 자, 잘못된 줄 알았네요. 이렇게 있고 주기가 이렇게 돼요.
P1은 여기 얘를 임의로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는 여기까지 끝나야 되고, 여기, 이렇게 죠. 그럼 얘는 A3, A4, A5. 주기가 뭐냐? 그 안에 이 잡이 무조건 실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다가 밀려서 A1이 요 주기에 실행이 돼서 A1, A2 이렇게 실행이 되면 안 돼요. 그 정해진 주기 안에 요만큼 실행이 무조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여기죠. 여기고 여기. 그럼 B2, B2, B3, B3. 여기는 뭐 자르는 거니까 무시할게요. 얘는 이렇게 C2, C2. 그럼 쉽게 보면 C2, C1이라는 애는 12초 지나가기 전에 실행만 되면 된다는 거. 볼까요? 처음엔 주기가 얘가 가장 짧죠. 그리고 얘고 얘 A1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B1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짧은 애가 C1 실행이 되는데 어 얘가 실행할 차례가 됐어요. 봤더니 얘하고 봤더니 주기가 누가 짧아요? 얘가 짧죠. P1이 짧죠. A2가 실행이 되죠. 끝나고 아직 B2는 실행이 되기 전이니까 C1을 다시 실행을 해. 그러고 이제 B2를 실행을 하고 A3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은 요 주기까지 모든 프로세스가 한 번씩 다 실행이 됐기 때문에 쉽니다. 그러고 다시 동일하게 시작됩니다. A4가 되고 B3가 되고 B3 C2가 되고 A5한테 선점이 되고 A5가 끝났으니 다시 C2가 되고 여기 이제 B4, B4 이런 식으로 되겠죠. 가볼까요? 네. 얘는 제가 더 뒤에까지 해놔서 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결국은 주기가 도래하면 주기가 짧은 애가 무조건 먼저 실행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주기가 낮은 애가 CPU를 내놓기 때문에 선점형 스케줄링이고 지금 이제 제가 되는 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면서 A2가 주기 내에 실행이 되고 네, 문제 없이 스케줄링이 됐다. 밑에 안 되는 거 하나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CPU 이용률 계산해서 봤을 때 CPU 이용률이 결국은 얘보다 작기 때문에 스케줄링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얘는 여기 보시다시피 주기, 수행 시간 볼까요? 얘는 지금 주기, 수행 시간, 주기, 수행 시간, 주기, 수행 시간. 그래서 다 더하면 실수가 4.9%. 프로세스가 3개이기 때문에 어, 얘가 지금 제가 계산을 잘못했네요. 요거는 3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3 곱하기 2의 3분의 1승의 마이너스 1. 요 값하고 비교해 보셔야 돼요. 계속 오타를 고친다고 고쳤는데 할 때마다 뭐가 계속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EDF를 볼게요. EDF를 아까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나가는 시간이 가장 가까운 애. 한테 우선순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마감 시간이 우선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계속 바뀌어요. 얘는 경성입니다. 마감 시간 내에 무조건 실행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얘는 무조건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가져가셔도 괜찮다는 이유는 쉬워요.
쉬운 이유는 메모만 잘하면 됩니다. 잘 볼까요? 첫 번째 15, 얘도 15, 얜 5죠. 30, 40, 50. 가장 짧은 애는 P1이죠. P1, P1, P1. 그러면 얘는 이제 60. 그 다음 짧은 애는 누구예요? P2, P2, P2. 얘는 이제 80. 이제 가장 짧은 애는 누구예요? 얘죠. P3. 얘는 언제예요? 100. 그 다음은 P1, P1, P1. 얘는 이제 90이죠. 그 다음 짧은 애는 누구죠? 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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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2. 그 다음은 얘는 120이 되는 거고, 그럼 가장 짧은 애는 P3.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볼까요? P1, P2, P3 하나 들어오고, P1, P2, 어, 제가 잘못했나요? 아, 죄송해요. 여기가 90이었으니까, 아, 다시 할게요. 제가 쉽다 그래놓고 틀려버렸네요. P1, 얘는 60, P2, 얘는 80, P3, 얘는 이제 100. 그럼 얘는 일단 다시 P1, 맞죠? 세 개, 세 개, 하나, 세 개. 얘는 이제 90, 얘는 P2, 얘는 120. 이때는 얘보다 얘가 짧죠. 그러면 여기 다시 P1, 얘가 120, 얘가 이제 P3. 그 다음에 얘가 먼저니까 P2.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네요. P1, P2, P3, P1, P2, P1, P3, 그다음 P2,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거 제가 표기하는 게 조금 이상해서 다시 잘 적어 드릴게요. P1, 숫자를 적을게요. 1, 1, 1. 이거 60이고, 2, 2, 2고, 80, 3이고, 100, 1, 1, 1, 90이고, 2, 2, 2, 120이고, 짧은 애가 90이니까 1, 1, 1. 얘가 120, 그 다음에 3. 얘는 이제 150. 먼저 대기하고 있던 2, 2, 2.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60이 되는 거고, 1, 1, 1. 얘는 이제 150. 그럼 얘가 짧으니까 3. 짧은 게 먼저 있었으니까. 그리고 다시 1, 1, 1. 180이 되고, 얘는 2. 이렇게 될 거예요. 맞죠, 이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데, 헷갈리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할 때 주기를 적어 놓고 주기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 30, 60, 90, 120, 150으로 갈 거고, 얘는 80, 120, 160으로 갈 거고, 100, 150으로 가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요렇게 비교를 하다가, 요렇게 비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프로세스 3번보다 1번이 먼저 실행이 되게 된다. 라는 거. 같은 거를 가지고 RM을 해보면 안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얘는 마감 시간이 아닌 주기이기 때문에 거의 정해진 순서대로 가요. 보면 A1을 내려놓고 B1을 내려놓고요. A1이 다시 실행해야 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C1, C1보다 A2가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A를 실행을 하고요.
이제 B가 이때 실행이 돼야 되는데 C1은 들어갈 틈 자체가 없었어요. 왜냐면 실행을 해야 되는데 주기가 이 앞에 것들보다 길기 때문에 실행해 보지 못하고 주기가 다 도래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이 프로세스들은 RM 스케줄링으로는 불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보고 이렇게 풀어드리는 걸 보면 아 하는데 직접 꼭 해보셔야 돼요. 해보시지 않으면은 실전에서 풀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도 뭐 계속해서 여러 번 해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보셨잖아요. 아까 그렇게 하면서도 실수를 하기 때문에 실수를 막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에서 쓰기는 어렵더라도 혹시나 다음 시험을 봐야 한다면 그 전에는 몇 번 이렇게 연습해보고 가져가시면 좋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